나의 생기부의 활동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에 언급이 되어 있는가? 이게 있으면 좀 상향 지원했을 때 유리한 측면이 있더라. 네. 안녕하세요. IDH 연구소 김민성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수시 원서 카드 어떻게 쓸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 교과를 넣는 경우에는 하향 카드를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적정이나 상향을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우리 학교 선배들, 나랑 똑같은 내신의 선배들이 작년에 학종으로 합격을 했냐 마냐를 물어본다면 누구는 6강타를 하고 누구는 굉장히 상향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학종을 붙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에 생기부거든요. 근데 이 생기부를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의 생기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요거는 비밀인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차이점 바로 고교 수준의 차이입니다. 자, 지금 A와 B 학생이 있는데요. 둘 다 내신이 2.3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한 명은요 명문 일반고고 한 명은 안 좋은 일반고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기부는 아마도 B 학생이랑 많이 겹칠 것 같은데요.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요, 일단은 표준 편차가 다르죠. 표준 편차가 A가 더 낮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뭐죠?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내신의 격차인 거죠.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표준 편차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준은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 학생 보니까는 이 표준 편차가 다 20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정규 한 30분까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일반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뭐 10 초반, 10 중반 이 정도로 나온다라는 것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신이라도 어떻습니까? A 학생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겠죠. 자, 평균도 달라요. 평균도. A의 학생은요, 과목 평균이 높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시험 문제가 쉬웠거나 아니면 다들 열심히 하거나. 근데 아까 편차를 보고 왔잖아요. A의 고교는 내신 경쟁이 치열한 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이 쉬웠던 것보다는 그냥 시험 문제는 어려웠으나 많은 아이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평균이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B 학생은요 평균이 낮죠. 평균이 높고 낮음의 기준은요 한 65에서 70점 정도,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높으면 평균이 높은 거고 낮으면은 평균이 낮은 거다. B의 학생은 평균이 왜 낮을까요? 시험 문제가 어려웠거나 아니면은 많은 아이들이 시험을 그냥 개판으로 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편차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을 포기한 친구들이 많은, 학업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학교겠죠. 전국의 한 80% 이상의 일반고는 B의 학생의 생기부와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B와 같은 생기부의 특징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엄청난 감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향을 넣었을 때 붙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A 학생과 같은 생기부의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개만 더 보면 지금 원점수와 등급을 봐도 A 학생은 많이 억울할 거예요. 한 시험 문제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은데 원점수가 88점인 통합사회를 보면은요 등급이 4등급이고요. 근데 B 학생은 시험 문제가 조금 쉬웠을 수도 있는데 통합사회 원점수가 86점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2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점수도 높고 표준 편차는 낮은 등급 경쟁 치열한 이런 데서 2.3을 받은 A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1학년 1학기 거를 제가 지금 갖고 온 건데요. 1학년 1학기의 표준 편차로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1학년 1학기 때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2, 고3 올라가면서 표준 편차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 요즘 수능의 모집 인원이 거의 40%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문 일반고일수록 1학년 1학기 때는 다 내신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상위 11%만 넘어가면 어떻죠? 바로 3등급 나오죠. 근데 일반고 3등급에서 갈 대학은 없는데 이 명문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은요 거의 전교 뭐 80등 100등까지 모의고사는 뭐 고1 때 거 다 1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정시 파이터로 전향을 하면서 내신 시험지를 거의 뭐 이제 그냥 안 풀고 백지를 내는 친구들이 많아서 표준 편차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도 1학년 1학기 때 표준 편차가 어떤가 요거를 가장 주요하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의 특징을 볼까요? 내 생기부에 진로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지, 그리고 대학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이 또 적혀 있는지, 이게 또 있으면은 생각보다 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비밀인데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통 그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전략인데요. 나의 이 특화된 진로 계획을 이루기 위한 대학 입학 후의 학업 계획도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무선 충전 기술을 상용화
시키는 그런 스타트업 CEO가 될 거예요 라는 그런 진로 계획을 잡았다라고 본다면은요, 첫 번째, 대학교 가서 물리학과 복수 전공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창업 실습이라는 전공 심화 과목을 선택을 해서 나의 꿈이 과연 수익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따져보겠다. 또 뭐 교내 창업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한번 스타트업 해보고 뭐 시행착오가 있으면은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당당하게 마주해보고,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의 어떤 그 창업 해커톤, 이러한 그 대회가 있거든요. 여기 나가봐가지고 나 외에도 여러 예비 창업가들과 만나서 창업에 대한 인사이트 교류를 하면서 나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당신의 대학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나의 역량을 쌓아서 좋은 인재 된 다음에 큰 사람 돼서 땡땡 대학교 최고 아웃풋이 되겠다, 이러한 포부가 좀 보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의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일단은 나의 진로 계획 자체가 참신해요. 그리고 이 진로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들을 대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과 연결시키면서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역량을 키우겠다라고 말을 하면은요, 전체 내용 또한 참신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깊어 보여요. 이러한 표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입학사정관들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뭐다? 나의 생기부의 활동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 내 생기부에 언급이 되어 있는가? 이게 있으면 좀 상향 지원했을 때 유리한 측면이 있더라. 자, 그 다음으로는 창체나 세특의 활동들이 이렇게 쭉 써 있을 때 그 활동이 상당히 길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요거는 저는 시간적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활동을 서술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요즘 학생들이요, 전공 관련된 활동 열심히 합니다. 근데 너무 여러 가지 활동을 얕게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지금 글자 수가 제한이 됐죠. 세특 교과 하나당 글자 수가 500자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4가지 활동을 하나의 교과에다가 꾸겨 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좋은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왜? 아니, 4가지 활동이면은 한 활동당 125자라는 거잖아요. 125자에다가 활동 제목 들어가죠. 그리고 뭐 위학생은 수업 태도가 바르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도 써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활동당 할애된 글자 수가 뭐 70자, 80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얕고 넓게, 그리고 병렬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챙겨진 생기부는요, 내 입장에선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요, 점수 배점에선 아주 꽝입니다. 꽝.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챙긴다는 점.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역량들을 보죠? 요거에 대해서 답 못하시면 진짜 큰 문제 있는 겁니다. 지금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3가지를 보죠. 근데 이 3가지가 전부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전부 다 별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수가 아닌 중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많은 친구들이 나의 생기부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밑줄을 칩니다. 복잡한 3차, 4차 방정식 문제를 조리제법을 사용해서 정확히 학업 역량이라고 해서 지금 밑줄 쳐놓은 거고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함. 뭐 이거 문제 푼 거니까 학업 역량이라고 밑줄을 친 건데, 이게 진짜 과연 학업 역량일까요? 진짜요? 그리고 전공체험 프로그램에서 기업가정신과 경영에 첨가해 기업가정신 보드게임을 함, 기업의 합병, 인수, 창업투자 등 기업을 운영 시의 상황에 대해서 배우고 기업가로서 추진력, 판단력, 통솔력 등이 필요함을 느낌. 이거 전공 관련된 얘기 있다고 해서 진로 역량 보여준다고 체크를 할 건가요? 자, 또 공동체 역량,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 뭐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남달라, 이러한 내용이 진짜로 공동체 역량,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학생부 종합도 결국에 상대평가잖아요. 내 생기부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나와 비슷한 내신의 많은 친구들이 똑같이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내신의 불리함을 뚫고 붙을 수 있으려면요, 남들보다 당연히 경쟁 우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러한 그 예시들은요, 생기부를 열심히 안 챙긴 친구들에게도 나와 있는 그러한 특징이고 서술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밑줄 치고 내 생기부가 좋은 평가 받겠지, 상향 질러 봐야겠다, 내가 뭐 2.8이고 나발이고 건국대나 중앙대 한번 질러 보겠다 하니까는 광탈을 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 뜨는 게 좋은 세특의 예시인데요, 개인의 생기부를 제가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이제 가상으로 세특을 작성을 해본 건데요, 이 세특에서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진로 역량까지 동시에 다 보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준비할 수 있냐 같이 살펴보죠. 첫 번째로 교과 시간 때 배운 내용으로부터 나의 지적 호기심이 출발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과 시간에 삼각함수는 파동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는구나. 그래서 심전도 이런 것들 표현하는 데 활용된다 라는 것들을 학습함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꼬꼬무 활동이어야 됩니다. 꼬꼬무가 뭐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활동이고요. 즉 시퀀스 전환, 장면 전환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볼까요? 재활에 사용되는 전기치료의 효과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며 전기치료에서의 삼각함수 활용법에 대해서 탐구해보고자 일단은 기사 지금 찾아봤죠. 그리고 KOCW 강의를 통해서 전기치료 주제의 강의를 찾아서 시청함. 일단은 장면 전환이 지금 2번이 됐습니다. 탈신경근의 자극치료를 했던 기존의 전기치료와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혈액순환 촉진 등등의 다양한 전기치료가 시행됨을 확인함. 아니 추가로 강의를 찾아봤으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그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겠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뭐 추가로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고 다양한 자료까지 학습하는 모습을 보임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글자 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세특에는 최대한 1개 내지는 2개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전기치료는 뭐 직류, 교류 등등의 다양한 전류를 활용한다는 탐구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전류의 파동 범위를 분석하고 이를 삼각함수 그래프로 나타내봤다. 진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됐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를 뭔가 능동적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야지 이 학생이 단순히 그냥 뭐 지식 정보를 인터넷에서 베낀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그거를 체화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신경근 전기 자극 치료 과정 중 급성기와 만성기로 나누어 치료 효과를 분석함. 이 학생이 본인이 지가 나누어가지고 치료 효과까지 분석을 했대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장면 전환이 지금 계속되죠.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근육 수축 전류 최소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지수함수의 형태를 띈다는 것을 발견해냈고 우수합니다. 여기서 발전 가능성 다 보이는 거죠. 학업 역량 보이는 겁니다. 추후 전기 물리학과 관련해서 추가 탐구를 진행하고 재활치료 과정에서 전기 현상에 영향을 주는 전기적 변수를 알아보고자 함. 이 활동에서도 내가 해낸 게 놀라운데 이 과정에서 내가 좀 아쉬웠던 것들 그리고 추후 과제까지 뽑아낸 다음에 활동 예고까지 하죠. 그러면 예고를 했으면 본편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뭐 이제 다음 학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이제 교과 활동에서 이렇게 좀 여지를 남겼던 추후 과제에 대한 그 심화 활동을 조금 한다 그러면은 남들은 다 뭐 얕고 넓고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챙기는데 얘는 하나를 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심지어 점수 배점 포인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발전 가능성, 뭐 공동체 역량 다 챙기고 학년이 흘러갈수록 생기부가 굉장히 유기적이고 심화적으로 연결이 되네? 이런 친구 뽑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생기부를 챙긴 친구가 별로 없겠죠. 그러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진흙 속의 진주를 찾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상향을 합격하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따라간다? 그러면 충분히 잘한 것이고요. 아니면은 뒤에 뭐 추후 과제라든가 자기 반성 이런 건 없지만 능동적 실행이 확실히 보이고 교과의 내용과 내가 심화 탐구한 부분이 좀 잘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할지라도 분명히 중상위권 이상의 생기부고요. 아니면 이렇게 좋은 활동이 한 학년당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다. 그러면은 전국 단위로 봤을 때도 내 생기부가 굉장히 좋은 생기부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진로 관련된 교과목을 들었느냐 그리고 그 과목들의 점수는 어떻느냐가 중요합니다. 쌤, 제 지원 전공이랑 관련된 교과목이 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 말고 훨씬 더 공신력 있는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죠. 이 자료를 보시면 뭐 수의학과, 뭐 통계학과, 화학부, 생명과학부 뭐 등등 이 학과들의 핵심 권장 과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보셔야 될 것은 거의 다 이과틱한 그러한 학과들에 대해서만 정리가 되어 있고 문과 학과들은 뭐 권장 과목이 없네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아니겠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전공 관련 과목 선택이라고 했습니까? 진로 관련 과목 선택이라고 했죠. 나의 진로 계획을 고려해서 과목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공 무시하십시오. 사람들이 전부 다 눈, 코, 입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생김새도 다 같습니까? 아니죠. 사실상 생김새들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를 꿈꾸는 CEO다 라고 했을 때는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경제에 있어야 되고
소비자의 니즈 파악해야 되니까는 사회문화 배워야 되고, 신기술의 상용화를 해야 되니까는 정치화법 강해야 되고,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니까 물리 1, 2 선택하면 좋겠죠. 문과 학생이지만. 그리고 생활과 과학, 공학 일반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야, 이 친구는 이거 생기부의 활동들도 구체적이고, 이 모든 활동들을 아우르는 진로 계획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대학 입학 후에 학업 계획까지 있고, 그리고 이 진로 관련된 과목들을, 아니 뭐 문과인데 막 생활과 과학 선택하고 물리 1까지 선택했네? 야, 이 친구 리얼이다. 얘는요, 물리 1의 등급이 낮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진로와 맞춰서 이 과목을 용기 있게 선택한 것만 해도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똑같은 경영학과 지망생이라고 할지라도 패션 브랜드 기업의 마케터라고 진로 계획을 설정한 친구는 경제, 사회문화 당연한 것이고, 심리학, 가정과학, 확률과 통계, 미술 창작 이러한 과목들을 조합해서 수강하면은요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학과를 지원할지에 대한 꿀팁까지 제가 전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미디어 학과로 생기부 다 맞춰놨는데 내신은 딸리고 미디어 막 경쟁률 엄청나죠. 이과 친구들은 이제 생명공학 막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생명으로 맞춰놨는데 경쟁률이 막 70대 1 넘는 데도 있죠. 아, 완전 미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학과로 틀자니 나의 전공 적합성이 좀 약한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갖고 계신다면은요, 비인기 학과 있죠. 그리고 소수인원 모집학과, 뭐 핀셋 같은 학과 있잖아요. 환경공학, 식품동물생명, 안전공학과, 보건융합, 말레이시아어학과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학과에 특화를 안 시켰는데 다른 친구들도 이 학과에 특화된 아이들이 좀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학과들 있잖아요. 그런 학과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진로 선택 과목 있죠. 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얼추 비슷하면은 전공 적합성이 약해도 지원을 하셔도 무방한 뭐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경쟁률 미디어나 생명보다는 훨씬 약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학과들을 이제 지망하는 아이들은 나와 똑같아요. 인기학과를 지원을 하자니 조금 이게 후달리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뭐 다들 좀 내신도 안 좋을 가능성이 많고 생기부의 깊이도 조금 이렇게 낮은 그런 친구들이 많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부터 전공적합성이라는 평가 요소가 없어지고 이게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죠. 즉 대학생도 아닌데 이 전공에 대한 막 전문성 있는 것들만 이거를 중심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전공 관련된 것들은 대학교 때 배울 것이고, 전공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목과 연결을 지어서 얼마나 깊이 있게 탐구를 했냐라고 하는 학업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전공이랑도 관련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하는 게, 다른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학업 역량이 중요해지는 게 곧 그냥 내신이 중요해졌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얕은 생각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생기부의 좋은 특징 보이지 않고 얕고 넓고 남들과 똑같이 챙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의 비중이 커진 것처럼 보인 것이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4가지 특징만 잘 챙기셔도요, 약간 부족한 내신은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라는 점 제가 분명히 강조합니다. 자, 하지만 인기학과를 내가 지원한다, 어디서 들어보니까는 인기학과들은 모집 인원 많고 충원률 많이 도니까 나한테까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충원률이 아무리 많이 돌아도 그 충원 합격하는 사람이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 생기부 보니까는 뭐 미디어네, 몰라 그냥 어차피 상향인데 미디어 넣자, 이러한 거 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물론 전공적합성 이제 그 중요도 낮아졌는데 그래도 경쟁률이 빡센 데는요, 이 전공적합성까지도 챙긴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좀 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비인기학과로 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비밀들, 제 노하우들 이런 것들 다 사사치 알려드렸는데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교과를 붙는 것은 재수를 방지한다는 그러한 뭐 좋은 점은 있지만, 교과 붙으면 뭐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은 교과가 아니잖아요. 결국에 적정이나 상향으로 쓰는 학종에서 붙는 게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내 생기부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지금까지 열심히 수행평가도 챙기고 생기부에 대해서도 엄청 공들이면서 그렇게 챙겼을 거잖아요. 근데 좀 다 광탈하면은요, 그 박탈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 나왔을 때 그렇게 좀 회의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영상으로 단 한두 명이라도 그러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제 노하우 턴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결정했는데 이 영상 보고 또 이제 원서 전략 처음부터 고민해야 되면 귀찮으니까 이대로 가자, 내 전략 밀고 가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귀찮은 거 싫어하고요,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한 심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돌이켜 보시고요. 내 생기부 한 번 더 평가해 보시고 원서 전략 조금 더 신중하게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생기부 면접에 대한 꿀팁 오늘보다 더 자세하게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에 입시연구소 김민성 소장이었습니다.